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미국 빅테크 실적 우려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오후 들어 상승 전환하는 듯 싶었지만 낙폭을 키우며 양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외 단일가 매매에서는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들 짚어보겠습니다. 호텔 신라의 3분기 영업 손실이 17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매출은 1조 162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지만 순손실은 적자 폭이 확대됐습니다. 면세 업황이 부진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회사 측은 면세 부문 실적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T의 최대 주주인 정철 공동대표이사가 440억 원 규모의 블록딜을 실시합니다. 시장 유동성을 강화하고 과거 GMP와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정철 이사의 개인 채무 상황을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확고한 리더십과 경영 안정화를 통해 VT의 성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니아의 3분기 매출이 6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16% 감소하고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수치인데요. 에이스 바이옴의 실적 감소와 바이오니아 모회사의 재고 자산 충당금으로 인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구조조정 관련 비용은 3분기에 모두 회계 처리해서 반영되었고 4분기에 추가 비용 발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5개로 정리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동성 화인텍입니다. 조금 전 호재가 들려오면서 상한가 향해 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4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정규장에서 하락 마감했던 동성 화인텍의 주가가 현재는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철강주 대한제강도 현재 상한가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현재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녹십자가 3분기 호실적을 거두면서 주가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지만 전년 대비 20% 증가한 성적을 공개했는데요. 정규장에서 6% 넘게 하락 마감했지만 현재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오늘 원익 로보틱스가 메타와 함께 로봇손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익홀딩스는 정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정규장에서 10% 가까운 강세 마감했던 원익이 현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공시로 전해드렸죠. 호텔 신라가 3분기 적자 전환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 넘게 지수가 밀리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강이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주호 부원장님께 자세한 내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소식 속에 좀 최근 부진했던 주가 움직임 좀 깨줄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움직임 보면요. 그냥 1년 거의 2년 가까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철강 쪽이 저는 지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뭔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미중에 대한 부분들, 외부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그 주가의 상승을 좀 막는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하루의 거래량도 얼마 안 됩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5만 주 정도? 그러면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년 반, 거의 2년 동안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은요,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뭔가 좀 거래량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주가가 오르던 빠지던 방향이 정해지는데 지금 이 종목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나오질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번에 그 200억 자사주 취득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뭔가 이거에 대한 부분으로 막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샘솟아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오른다. 이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철강 같은 기업들은 지금
외교적인 이슈가 가장 크게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가 오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14,000원 구간, 이 부분이 돌파가 나오면 한 번쯤 단기적으로 시세를 줄 수는 있겠으나 이게 연속적으로 상승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뭐 최근에 고려아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회사 내부의 문제들, 그다음에 뭐 금양처럼 뭐 그런 이슈들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주주 환원책을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지금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반등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조금 좀 약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제가 잠깐 상승의 재료로 작용할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철강 업황 부진하다라는 전략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니아의 실적 발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에서 8% 넘는 하락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 영업 손실이 77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적자로 전환됐는데요. 이청원 PB님께 자세한 내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분기별로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하락하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충격이 있는 거죠. 단순하게 영업 손실이 생겼다 이게 아니고요. 흑자는 내던 기업이 적자가 되니까네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제약 바이오라기보다는 약간 헬스케어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리고 3분기 기준으로 영업 손실이 77억 원 이렇게 발생을 한 이유는 회계 처리 비용, 모회사 에이스 바이옴의 충당금 설정으로 인한 회계 비용 24억 원 정도와 희망 퇴직 위로금 13억 원이 반영이 되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모회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판관비가 마케팅을 기반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게 문제죠. 왜? 매출액이 크게 안 늘어나니까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이 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이것마저 안 되면 매출액은 이제 더 줄겠죠.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지고요. 동사가 시가총액이 6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리 작은 기업은 아닌데 지금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우선은 기록을 합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않고 이 실적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주가에 묻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우리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다음 주 월요일에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단순하게 양봉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밑꼬리를 말아 올릴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과가 좋지 않은 실적이 우선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비중을 축소를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축소를 어느 정도 하시고 그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도 괜찮아 그러면 기업이죠. 언제 어떻게 어떤 시점에 무슨 일로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절반 정도만큼은 비중을 조금 축소하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니아 비중 축소에 대한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VT가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큰 폭으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원의 블록딜 소식이 있었습니다. 참 저도 VT 화장품 이용해 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임원의 매도 소식이 들려오면 참 철렁하는 것 같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길래 이렇게 시간외에서 빠지고 있는 걸까요? 좀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보면은 금액 자체는 4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그렇게 크진 않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이게 시간의 매매에서 지금 12월부터 한 달 동안 매매를 해서 매도를 하겠다는데 여기에 지금 처분 단가가 31,620원이에요. 그러면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이 기업에 뭐 관련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양심이 있는 블록딜이 아니냐. 왜냐면 지금 모 회사처럼 갑자기 유상증자 공시 내고 네. 이런 것들은 아니고 미리 앞으로 내가 매도할 거에 대해서 미리 공시를 했잖아요. 이거는 올빼미 공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단기적인 악재성 이슈는 맞아요. 왜냐면 대주주가 뭐 지분을 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굉장한 악재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나마 조금 변호를 하자면
그럼 양심이 있는 공시를 미리 해놓고 12월 달에 시간에서 거래를 하겠다. 근데 매도가 자체가 31,000원대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 밑에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크게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대주주가 뭔가를 판다 그러면 심리 자체가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하락은 피해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잖아요. 지금 국내 증시 분위기도 안 좋고 뭐 대주주가 뭘 한다. 일단 뭔가 액션을 취한다. 좋은 걸 취할 때는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하지만 이렇게 뭔가를 좀 악재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소식은 좀 민감하게 더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빠지고 다음 주에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악재로만 봐야 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사실 뭐 이거는 뭐 회사 내부 사정이겠지만 어쨌든 뭐 유동성 강화하고 뭘 대출 담보 등의 상환이라고 하는데 사실 금액 자체는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을 가지고 했으면은 이거는 주가 회복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440억 정도면은요. 사실 VT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440이면은 거의 뭐 1%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릴 수는 있겠지만 주가를 앞으로 하방으로 이끌 만큼의 큰 악재는 아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VT의 실적 발표 11월 8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예정돼 있는 건데 실적 발표 앞두고 임원진이 이렇게 매도를 해서 좀 걱정된다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도 네, 상승폭이 크지 않아서 그렇죠. 화장품 섹터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갈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봤을 때는 세론이 나온 게 명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알엑스에 대한 매출, 그러니까 이 지금 코스알엑스라는 회사를 편입을 시키면서 그 숫자가 지금 반영이 안 됐던 게 3분기에 반영됐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자의적인 그런 매출 성장이 아니라 코스알엑스를 편입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찍힌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으로 좀 세론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미국이라던가 북미 쪽에 대한 결국엔 수출 데이터가 견조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요거를 좀 공시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네. 만약에 실적이 여기서 지금 VT가 만약에 실적이 또 안 좋게 나오면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겹악재로 좀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수출 일단 뭐 데이터라던가 이런 걸 좀 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견조하다라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 VT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조금 정말 충격적인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더라도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실적이 잘 나왔을 경우에는 이 블록딜 이슈는 잠재워지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고 지금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 특히나 색조 쪽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네. 색조 쪽이 무너졌고 그 외에 지금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안 되는데 실리콘투라던가 코스메카 코리아 그다음에 VT 그다음에 한국콜마 그다음에 코스맥스 정도 요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북미 쪽 매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견조하고 앞으로 성장이 얼마나 될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동성 화인텍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냉제 전문 기업인데 시간외 거래에서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청호 PB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이 3,200억 원가량인데 4,100억 원 규모의 공급 네.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매출액의 70%가 넘는 규모의 공급 계약이 나왔습니다. 보냉제입니다. 보냉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스를 운반하는 LNG 운반선에 많이 이용이 되는 하나의 제품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스 기화 상태가 아니라 액화시킵니다. 물로 만듭니다. 이 기술력이 어려워요. 거기에 또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 동사가 HD 현대그룹을 기반으로 해서
납품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나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화인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저도 주식 거래를 어쨌거나 하면서 느꼈지만 변동성이 큰 기업이 아니에요. 주가 움직임, 실적도 나쁜 기업도 아닌데 주가는 때에 따라서는 안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아마 다음 주에도 저는 그리 될 것 같습니다. 동성화인텍 지금 차트 움직임 한번 보게 되면 8월 1일에 고점이 14,380원이고 최근에 어제 저점이 1,660원인데요. 이 기껏해야 35%밖에 안 돼요. 다른 기업은 이거만 2배, 3배 차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도 동성화인텍은 유독 변동성이 지금 적은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공급 계약이 나왔으니까 야 상한가 가겠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요. 아마 5에서 6% 정도 종가 기준으로 마무리되면 저는 그 정도도 잘 마무리되었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혹시나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 자체를 매수 가격 위로 올리고 출발을 한다면 짧게 1%가 되든 2%가 되든 가급적이면 수익 실현을 하고요. 다음 주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섹터, 종목 거기 한번 편승하는 게 저는 시간을 두고 보았을 때는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성 화인텍의 공급 계약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대마 관련주들도 또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바이오, 오성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 한 1에서 2% 정도 상승 탄력 받고 있는데요. 이주호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오르더라고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참 끝나기 전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아마 이 뉴스에 반응한 것 같아요. 미국 사전 대선 투표에서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금 이제 또 해리스 대세론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끝날 때까지 정말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투트랙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미국 대선은 사실 누가 될지 모르고 50대 50 어떻게 보면 확률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투자를 한다고 접근을 해봤을 때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자꾸 그쪽만 보게 되면요. 그쪽이 빠지고 반대편이 올라갈 때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은 뭐 시간에 조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해리스가 좀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결국엔 다음 주에 트럼프 관련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이 빠지고 이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다라는 거고요.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또 반응을 했죠. 이미 먼저 반응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으로 반응이 나온다. 주말에 뉴스가 또 해리스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다음 주 시장을 맞이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동안 트럼프 트레이드로 많이 올랐던 비트코인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 재건주들 이런 쪽들 조정 나오면서 신재생이라던가 좀 대마 쪽으로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결과는 곧 나옵니다. 11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 누가 더 우세하다, 누구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한두 번이 나올지가 않을 거고 계속 나올 겁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휘둘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아싸리 나는 미국 대선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완벽하게 투트랙 전략을 세워보시고 한쪽 수익 나면은 그거 정리하고 나머지 쪽은 뭐 정리를 하거나 반대편이 올라올 때 다시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투트랙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고 나는 이도 저도 싫다 그러면은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 들려올 뉴스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